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 1차 아파트 전용 83제곱미터가 지난 2일 9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작년 7월에 이뤄진 직전 거래에 비하면 5,500만 원이 내렸습니다. 이 아파트 최고 가격은 지난 2021년 11월에 찍힌 12억 2,500만 원. 그 뒤 하락을 거듭하다 고점 대비 3억 원 넘게 떨어진 겁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값은 15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중개업소에 문의는 하지만 팔겠다는 집주인과 가격 협의가 쉽지 않아서 줄다리기만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가격이 뛰는 거래도 나타나지만 주로 싸게 나온 급매물들 중심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 석 달 넘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팔겠다는 매물이 8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8만 건은 그동안 거래 절벽의 기준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지난해 초 5만 건 아래까지 줄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이 최근 8만 건까지 급증하면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21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에 다시 근접했습니다. 이자 부담을 버티다 못해 이른바 영끌족 등이 본격적으로 집을 시장에 던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완만한 침체를 예상하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2천여 세대가 넘는 서울 노원구의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 3년 전만 해도 8억 원까지 거래됐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세대 가격은 지난달 6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중개업소에는 팔겠다는 매물이 쏟아지는데 정작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전혀 살 의사가 없죠. 물어는 보죠. 근데 아주 진짜 숨 넘어가는 집 이런 거나 찾고 그런 집이 얼마나 있겠어요.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떨어지던 전국의 아파트 값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해 2분기쯤 소폭 반등했다 연말부터 다시 꺾였습니다. 일단 올해도 당분간 거래량이 줄어들며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올해도 개발 이슈나 호재들로 해서 반짝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은 보이겠지만은 결국에는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반면 전세 시장은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매매 거래가 줄고 잇따른 빌라 전세 사기로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지만 전세 물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전세 대출에 DSR 규제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 월세 수요 역시 높아지면서 가격도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보증금 증액 요구에 이제 현재 임차인들이 대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세 수요들도 월세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국내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경우 매매 가격 반등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전세값이 계속 오르면 매매 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부는 매매 가격 상승을 조금 견인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상반기는 어렵더라도 하반기는 조금 개선될 수 있지 않겠냐는. 전문가들은 올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라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급매물을 노려볼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 등 자신에게 맞는 정책대출도 눈여겨보는 게 좋습니다. 매물이 늘고 있는 경매 시장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고금리로 대출이 있는 가정은 대부분 이자 비용이 껑충 뛰었습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지금은 한 145만 원 정도 내고 있어요. 자체적인 물가들이 다 올라서 힘들고 사실 벌이를 더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각 가정에서 이자로 내는 월 평균 비용은 13만 원. 1년 전보다 31.7% 늘면서 관련 조사를 시행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물가 영향을 뺀 실질 이자 비용만 들여다보더라도 27.1% 상승해 역시 역대 최대폭입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이자 비용은 1년 전보다 18.7%,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41.7%로 상승폭이 더 컸지만 가계에 주는 타격은 서민들에게 훨씬 컸습니다. 이자 부담이 증가했어도 상위 20% 가구는 오히려 지출을 크게 늘린 반면 유일하게 하위 20%인 1분위 가구만 식음료 비용 등을 줄이면서 지출이 0.5% 줄었습니다. 주택 구입 목적 등으로 인해서 가계가 빌리는
부채의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출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가계의 금융 비용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도 1년 만에 18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20대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최고였고 30대가 그 뒤를 이어 젊은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